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저는 지옥 같은 암흑에서 3년을 넘게 지냈고 일상을 포기했고 지금도 도저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외통위 국감에 출석했던 양현정 씨의 말입니다. 저희 탐정 코너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멕시코 마피아로 몰려서 멕시코 감옥에 수감이 됐고요. 3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사의 조력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기막힌 사연을 제가 좀 직접 듣고 싶어서 양현정 씨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카메라가 지금 뭐 마스크 모자 쓰고 계셔서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얼굴보다 손 쪽을 좀 잡아주십시오. 예, 얼굴 제외하고 좀 유튜브 카메라는 그쪽을 잡아주시는 걸로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예. 참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멕시코 감옥에서 석방돼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게 이제 얼마 되신 거죠? 한 6개월 정도 되는 6개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냥 몸은 한국에 있는데 그냥 멕시코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감옥에서 지냈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뭐 생생하시죠? 네. 여러분 사건을 조금 초기로 돌려보면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자면 그러니까 3년 전에 2015년 11월에 결혼을 앞둔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방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어떻게 하다가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셨어요? 그게 제가 여행 겸 제가 애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또 알아볼 겸 시장 조사 겸 같이 동생하고 갔던 거고요. 예. 그리고 그때 12월 말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몸이 갑자기 너무 아프셨고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됐고 예. 그리고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그때 다른 일을 시작하게 돼서 한국 출장을 장기간으로 가야 될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선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해서 맡길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엑셀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회계장부 정리를 도와주는 네.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와중에 멕시코 경찰이 들이닥쳤고 체포를 당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는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는 왜냐하면 아니에요? 멕시코 정부에서도 나온 게 저는 그쪽에서 이익을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냥 도와줬다는 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쳤고 양현정 씨를 비롯한 그쪽 직원들이 한국인 직원들이 다 잡혀간 거죠. 네. 한 11명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2016년 1월 16일 새벽이었는데 네. 잡혀가면서 이유를 댔을 거 아니에요. 뭐 성매매를 시켰다? 아니요, 전혀요. 통역하는 사람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쪽 검찰에서 이틀 동안 있는 동안 예. 진술서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동안 제 통역사도 없었고 제 변호사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이틀을 수갑에 채워진 상태로 그렇게 있었고 스페인어 못하시죠?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하시죠? 네. 뭐 스페인어로 뭐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 아니요, 저한테 와서 물어본 거는 네. 그냥 이름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예. 그것도 그때 가게에 있었던 손님 한 분이 통역을 그 부분만 해주셨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걸로 듣고. 아니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우리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네. 안 하셨어요? 했어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인걸 전 영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예. 지금 인권 유린도 너무 심하고 그거 얼마 만에 전화하셨습니까? 잡혀간 그게 다음에. 16일 예. 오후로 알고 있어요. 새벽에 잡혀갔고 오후에 대사관에 네. 도움 SOS 요청. 네네. 근데 지금 검찰 쪽에서 불법적으로 변호사, 통역사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뭐 잠 안 재우고 예. 물 안 주고 화장실 못 가게 하고 예. 그리고 지병 있는 친구들 약을 다 뺐었어요. 그걸 얘기했더니 영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화장실 못 가게 하면 그 자리에서 싸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 지병이 있는 사람 약 뺏었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서 쓰러지게 하세요. 제가 거기 왜 가요? 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권리잖아요. 변호사, 통역사 있는 게 제 권리잖아요. 근데 저는 영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냥 거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저 못해요. 그냥 그거였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오긴 왔잖아요. 네, 오셨어요. 얼마 만에 근데 그럼 오셨어? 그 어떤 과정으로 오시게 됐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네, 영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예. 뭐 제 기억으로는 그게 낮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 오셔서 영사님이시래요. 예.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다고, 모르는 것 같다고. 예. 그래서 통화를 해주게 하셨는데 그것도 저랑 총 면담 시간이 5분도 채 안 됐어요. 그냥 다른 데로 가시는데 그때 가시는 중에 통화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없어지자마자 바로 다 핸드폰 다시 압수하고 다시 수갑 채우게 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5분 만난 게 다예요, 그러면? 네, 자,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차 진술서에 사인을 하신 거예요, 양현정 씨가. 아니요. 저는요. 진술한 적도 없고 사인한 적도 없어요. 그냥 단지 5명의 여성분들이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같이 끌려갔던 종업원들, 네, 그분 5명. 네, 그래서 예, 예. 저는 그냥 이틀 동안 예. 검찰청에 있었을 때 따로 격리돼 계셨죠? 네, 종업원들. 따로 격리도 예, 됐었고 예. 저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술서 사인은 양현정 씨는 또 안 하셨군요. 네, 안 했어요.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영사님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 5명의 이제 진술서가 증거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양현정 씨가 뭐 시켜서 성매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옥살이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진술서에 사인을 한 그분들은 영사의 도움을 못 받은 겁니까? 그분들도 스페인어 잘 못 읽으시는 아예 못해요. 네,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 영사님한테 성매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정말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왜 노래방에 계셨어요? 그분은 거기서 일을 하셨는데 그냥 거기가 직원? 일반 그런 데가 아니라 가라오케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거기가 여자분들이 와서 그냥 여자들끼리 술 먹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멕시코 치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인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하물며 대사관 직원들도 와서 그곳에 있는데 그러면 대사관님들도 다 오셔서 그러면 2차집이면 2차를 다 했다는 소린가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도 많이 네. 놀러 오는 데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 유명한 네, 말이 그냥- 노래방이지 주점 같은 곳. 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 5명이 양현정 씨가 말하자면 포주다, 성매매 시켰다라는 식의 진술서에 사인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영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여성분들이 이거 다 허위로 작성됐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니고 이거 정말 다 거짓이라고 했는데 영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 검찰을 쳐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먼저 사인부터 해. 그러면 나중에 그날 바로 수정해서 틀린 부분 고쳐서 수정해서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사인하라고 했다. 사인하라고 하셨어요. 와, 근데 지금 우리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 영사가 서명을 나는 강요한 적은 없다라는. 근데 너무 웃긴 게 자료가 있어요. 4월 달에 이인걸 영사님이 직접 대사관 직인이 찍힌 예. 서류를 작성해서 그것도 4월 달에 작성했는데 문제가 커지니까 5월 달에 그거를 팩스를 넣었는데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감정이 좀 복받쳐 올라서 조금 진정하시고요. 양현정 씨, 조금만 진정하시고. 검찰 쪽 너희들이 나를 속였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공문서에. 네. 거기 멕시코 검찰이 그러니까 나 영사를 속인 거다라고 네. 공문서에는. 네. 그래요. 모르겠지. 너희들이 나를 속였고 그래서 너희들이 했던 거는 한국 여성에게 사인을 받아주면 거기에 그날 바로 서류를 작성해서 미흡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그거를 제출해 준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외교부에서는 그건 이제 여성들의 주장을 말한 거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계속 배치가 되더라고요, 주장. 근데 이게 발뺌할 수 없는 서류가 있어요. 멕시코 대사관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증언을 5명이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상황에 대한 증언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옥살이가 시작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죄 받으신 거죠. 네, 멕시- 무죄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3년이나 옥살이를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나요? 그게 거기 왜냐면 멕시코는? 처음에 2016년 9월 달에 안파로에서 저의 손을 들어줬어요. 예, 예. 근데 헌법 소원. 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 이유가 영사 진술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사가 입회하에 모든 아가씨들한테 내용을 다 설명하고 틀린 부분은 수정해서 모든 부분을 수정해서 그리고 인권 유린도 없었고 합법적으로 다 만들어진 됐는지? 서류고 그걸 그거를 이인걸 영사님이 증인을 한다. 최종으로 네. 발하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사인했어요? 네, 하셨어요. 그래서 항고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현정 씨는 긴 옥살이를 하게 된 건데 3년 2개월 동안 멕시코 감옥. 아까 스페인어 한마디도 못 하신다 그랬죠? 네. 멕시코 감옥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어떻던가요? 저 거기 가서 신발도 없었어요. 옷도 없었고요. 하물며 배급 식판이라고 하죠. 그게 없어서 남이 버린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 통 얻어서 거기에서 배급 받아서 먹고 그랬어요. 식판도 안 줘요? 감옥에서?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마약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냥 칼에 찔리는 일은 너무 다반사고요. 감옥 안에서요? 네, 살인 사건도 있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거 뭐 왕따도 심했겠네요. 그럼 말도 안 통하는 한국 여성. 뭐 너무 말할 게 많아요. 그쪽에서는 또 동양인들이 보는 게 너무 되게 신기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동양인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없대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재소자들이 보고 싶어하면 경찰이 저를 돌려세워서 구경시키고요. 법원을 갈 때도 남자 재소자들한테 돈 얼마 받고 저를 구경시켜주고 근데 저는 거기에서 뭐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경을 시켜줘요? 네. 동양인 여성, 이거 젊은 여성 봐라, 구경해라. 네. 그리고 음식을 받아 먹는다든가 그게 거기에는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관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살았고요. 제가 뭐 공황장애 이런 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법원을 갔다가 네.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정말 작은 차에 그것도 뒤쪽 트렁크 같은 곳에 여자 20명 이상 재소자를 싣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도 몰랐어요. 그 공황장애인지. 예. 그냥 그 순간 너무 무섭고 숨이 안 쉬어져서 제가 스페인어를 못하겠다고 예. 죄송한데 못하겠다고 울면서 빌었는데 뭐 영어로 하셨어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 급박하니까. 예. 예. 근데 거기 경찰들이 시키더라고요. 재소자들 시켜서 입 틀어 맞게 하고 억압해서 차에 싣더라고요. 근데 그 차 안이 너무 창문 하나 없어요. 근데 제가 살려달라고 예, 계속 예. 소리를 지르니까 경찰들은 그게 듣기 싫었나 봐요. 라디오 볼륨 세우고 같이 탔던 재소자들은 저를 더 억압하고요. 그래서 저 정말 몇 번 기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살려달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몸싸움도 해서 손까지 다쳤어요. 근데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세상에. 화장실, 음식 이런 거는 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더럽고 불결해서요. 네.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밥도 안 먹었어요.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서.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서 굶었을 정도. 뭐라고. 정말 너무 열악하다. 저는 진짜 물도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이 있는데 수돗물에서 틀면 벌레가 나와요. 아이고. 그런 알겠습니다. 양현정 씨 지금 참 어려운 기억들인데 방송에서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싶다 용기를 내서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방송 출연을 생방송으로 결심하고 나와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외교부 영사에게도 문재인 영사에게도 취재 요청을 여러 번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반론이 있다면은 방송에 출연을 해서 반론권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정 씨 힘내시고요. 힘내시고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나와서 증언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현정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정보의 의원. 그 질의해 양현정 씨 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의 가족이라면, 본인의 딸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행동으로 인해 저와 제 가족은 지옥 같은 암흑에서 3년을 넘게 지냈고, 저는 이인걸 영사님께서 면회를 와서 스페인어 배우고 좋지요 라며 미소 짓던 얼굴과 수가 찬 저를 두고 멕시코 검찰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던 장면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멕시코 근무를 시작한 지 11개월이 지나도록 영사 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20차례에 이르는 멕시코 형사법원의 영사 지원 요청에 불응을 했고, 사실관계하면 아니요. 일단 내보내주겠다. 이 얘기를 듣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 여성들이 진술한 내용을 바꿔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성들에게 사인하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닙니다. 상고하는 과정 속에서 증인이 여성들의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했고, 통역이 그걸 읽어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절차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런 이의서를 제출을 하시죠. 그거는 연방 검찰에 그러니까 레터를 보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아니,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공문 보냈습니다. 네, 보냈죠.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통역을 했던 그 최진열 씨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대로 현지어를 정확하게 알고 현지 법령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했더라고 하면 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글쎄요, 그 전 뭐 혼자 한 얘기는 아닐까요? 우리 증인의 생각을 좀 몇 가지 좀 듣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스페인을 전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많은 상황을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은 어쨌건 영사 조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 총 책임을 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그 공직자로서 사과할 부분은 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거를 본인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업무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공직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예. 네, 당시에 그런 외국인이라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멕시코의 구금 시설의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거기 얼마 전에 저기 이제 멜 깁슨 나온 영화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더라고. 그건 좀 과장이 있지만. 아니 거기서 이렇게 죄 진 사람하고 죄 안 진 사람하고 왔다 갔다 뭐 살림 차리고 살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야 거기 막 의사가 막 거기서 수술하고 막 야 그 영화 제가 재밌게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도 이 기사를 보니까 야 이게 진짜 터무니없던데 거기. 주로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저도 봤어요. 제목이 얘기하는 그린공가 뭐 그럴 거야 아마. 그 영화보다는 난 이 사건을 보면서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전도연 씨 나왔죠. 전도연 씨가 했던 그렇죠. 2004년도 10월달에 있었던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죠. 정미정 사건이라고 해서 KBS 추적 60분에 등장했던 사건인데 이분은 누가 옆에서 문석이에 옮겨준 400만 원 줄게
이러니까 그 400만 원 때문에 잘못한 건데. 그걸 들고 갔는데 그게 뭐 코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마약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원색인 줄 알고 갖다 이러지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법령으로 보면 마약 소지 및 운반죄 중죄죠. 아주 중죄였단 말이에요. 그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형 마르티니크 교도소에서 진짜 뭐 맛병이지. 2년 동안 수감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 수용 시설이 굉장히 처참했단 말이에요. 맛병보다 조금 나았을 거예요. 예? 이러니까 그 집으로 가는 길이 보기보다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떻든 석방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근데 이것이 제2의 집으로 가는 길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이분 만약 주장대로 정말 이분은 그 놀러 가서 가서 격리 업무 조금 도와주다가 이렇게 성매매의 일종의 포주 같은 걸로 몰려서 이 지금 중형을 만약 선고받는다면 뭐 이처럼 억울한 일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범죄 행위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행위에 연루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일단 그런 교민이나 그런 국민을 보는 영사관 공무원들의 시각이 일단 부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의 영사의 발언 내용도 일부 보도된 걸 보면 뭐 아예 이 죄지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내가 뭐 이런 사람 때문에 뭐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요. 근데 이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외교 공무원들의 국민보호 임무는 훌륭한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 훌륭한 사람만 보호해줄 책무를 가진 게 아니고 가서 뭐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영사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국민이니까. 다채로운 즐거움 JTBC